오늘은 어제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전날 패배한 팀의 야구를 그래도 응원할 수 있는 건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한테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시리즈를 2승 1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라클 파크에서 안타를 생산해내지 못했던 이정우 선수가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최근의 부진을 털어냈습니다. 선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타격감이 아니라고 하지만 분위기 전환이 절실했던 이정우 선수로선 홈구장에서의 첫 안타와 팀의 승리가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후 만난 이정우 선수와의 인터뷰를 먼저 소개합니다. 일단 이겨서 좋고 또 일단 위닝 시리즈를 한 거에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아예 타이밍이 안 맞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무너진 밸런스 속에서 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가지고 좋은 코스에 공을 또 던지기도 했고 투수들이 또 계속 치다 보면 안타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일단 삼진은 많이 당하고 있지 않고 눈도 제가 안 좋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긴 한데 좋은 공을 자꾸 건들고 있는 거여서 최대한 좀 더 좋은 카운트에서 빨리 승부를 봐서 또 좋은 타격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너클볼이란 게 일정하게 날아오면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투 스트라이크 되기 전에는 그래서 최대한 너클볼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노경은 선배님? 노경은 선배님이랑 옛날에 그 KT에서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히어밴드? 네, 그 선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 노경은 선배 말고는 없지 않나요? 한국은? 네. 워낙 던지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 거예요 포수들도. 그리고 정말 뭐 슬라이더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이제 오는 거에 대비를 하면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너클은 정말 어차피 흔치 않은 구종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야죠. 투스트라이크 먹고 이상하게 날라오지 말라. 그래서 투스트라이크 되기 전에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뻗어나와가지고 홈런이 처음에는 홈런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 형이 또 넥스트 플레이 해주고 있어가지고 아직 좀 더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타구도 확실히 더 뻗는 느낌도 들고 거기까지 날아갈 줄 몰랐는데 거기까지 날아가는 거 보고 확실히 타구 힘들이 더 좋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일단은 이겨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살짝 점프 타이밍이 좀 미묘했던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점프를 딱 뛰려 했는데 그 타이밍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점프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담장이 쪽 바로 부딪혀가지고 다음에 잘해야죠. 초구에 바로 빠른 공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게 막스이 선수 평균적으로 한 92, 3마일 패스트볼 던지는데 그 초구에 뭐 의도해서 던진 건지 아니면 투수가 의도치 않은 그런 공이 나올 때도 있는데 아니면 의도치 않는 공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패스트볼인데 저희 야구 선수들끼리 그냥 쓰는 용어로 직체라고 하거든요. 직구인데 체인지업처럼 날라오고 해가지고 직체를 던지더라고요. 완전히 타이밍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냥 직구처럼 날라오는데 타자가 느끼기에는 체인지업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약간 기존 구속보다도 훨씬 안 나고 제 눈에는 이제 페스티벌로 보이는데 치고 나서 이제 직체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공을 던졌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 타석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렇게 상대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잘 초급 때 치려고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투수가 잘 던졌어요. 인정해야죠. 이날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선발 투수인 맷 왈드로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8경기에 출전했고 41과 3분의 1 이닝을 던져 1승 3패, 평균 자책점 4.35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스위퍼와 커터의 비중을 줄이고 너클볼을 늘리면서 너클볼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발 투수는 로건 웹입니다. 개막 후 2차례 선발 등판했지만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샌디에고는 1회 초 1사에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안타로 출루했습니다. 이어 제이크 크로너워스가 중앙 담장 상단을 맞추는 1타점 2루타로 선취점을 뽑습니다. 이때 이정우 선수가 크로너워스의 공을 잡으려고 점프했지만 공이 담장 상단을 맞추는 바람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진 1사 2루 찬스에서 맨이 마차도는 범타로 물러났고 김하성 선수도 로건 웹의 2구 88.3마일의 체인지업을 받아쳤다가 좌익수 마이클 컴포토의 글러브로 들어가면서 아웃됩니다. 이정우 선수는 0대1로 끌려가는 가운데 1회 첫 타석을 맞이했습니다. 너클볼로 맷 왈드론과의 첫 승부에서 이정우 선수는 볼카운트 1&2로 불리한 상황에 몰렸지만 4구째 너클볼이 바깥쪽으로 크게 벗어났고 5구째 92.6마일의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중전 안타를 날렸습니다. 타구 속도 102.8마일의 빠른 타구가 안타로 이어졌습니다. 이정우 선수로선 4경기 13타석 만에 나온 안타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1루에 출루해 있는 상황에서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는 삼진으로 물러났고 호르헤 솔레어가 2루타를 날린 덕분에 1사 2-3루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마이클 컴포터와 맷 체프먼이 모두 범타로 물러나면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3회 0대1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한테 두 번째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이정우는 왈드론의 2구 91.5마일의 바깥쪽 낮은 싱커를 공략했지만 빗맞은 땅볼이 나오면서 유격수 땅볼로 아웃됩니다. 샌디에고는 6회 초 크로너워스와 마차도의 연속 안타로 1사 1-3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김하성은 로건 웹의 2구 88.7마일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때려냅니다. 이때 3루 주자 크로너워스가 홈을 밟게 되면서 김하성의 1타점 적시타로 기록됩니다. 이정우 선수는 0대2로 끌려가던 6회 선두 타자로 세 번째 타석을 맞이했습니다. 볼카운트 2&1 유리한 상황에서 4구째 88.2마일의 바깥쪽 싱커를 건드렸으나 유격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땅볼 아웃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유격수 김하성의 1루 송구가 크게 위로 벗어나면서 이정우 선수는 출루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타구는 김하성 선수의 송구 실책으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이는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이 심판 조가 있잖아요. 그 경기를 그 시리즈를 하면 그 조가 심판을 하는데 이제 그 심판 우리가 했던 이번 시리즈 때 했던 심판 조가 이제 내야수들이 개인 로진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형이 항상 이제 더가웃에서 로진을 바르고 나온 상태에서 나왔다가 이제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던 시점에 제가 쳤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 심판조들은 로진을 소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미끄럽다 이런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막 투수 교체 됐을 때도 잠깐 떠가 들어갔다가 나오더라고. 그런 이유인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무사 1루에서 웨이드 주니어의 안타로 무사 1-2루 찬스를 만듭니다. 호르헤 솔레어의 타구가 잡혔고 샌디에고의 바뀐 투수 스티븐 코렉을 상대로 마이클 컴포트는 볼넷을 얻어 걸어나가면서 1사 만루가 됩니다. 득점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맷 체프먼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3루에 있던 이정우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마침내 샌프란시스코가 1득점을 올립니다. 김하성 선수는 8회 초 2사에서 우한 구원 투수인 라인 워커의 초구 93.9마일의 싱커를 공략했지만 우익수 뜬공으로 잡혔습니다. 이정우 선수도 8회 선두타자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 자완 마스의 6기에 초구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지만 포수 뜬공으로 아웃됩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이후 웨이드 주니어와 솔레어의 연속 안타와 컴포터가 1루수 땅볼로 아웃됐지만 유격수 김하성 선수가 송구를 받아 솔레어를 태그하다 글러브에서 공이 뒤로 빠지고 맙니다. 이때 3루에 있던 대주자 피츠 제랄드가 홈을 밟았고 솔레어는 3루까지 진루합니다. 이후 4번 타자 맷 체프먼의 역전 적시타가 터지면서 김하성 선수의 실책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 마무리 투수 카밀로 도발을 마운드에 올려 이날 승리로 도발은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샌디에고 클럽하우스는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데뷔 후 첫 2실책이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아는 김하성 선수와는 가볍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전날인 4월 7일 경기에선 이정우 선수가 강한 햇빛으로 인해 젠더보고츠의 타구를 놓쳐 말로 홈런을 내줬는데 8일 경기에선 김하성 선수가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경기 후 만난 이정우 선수는 그런 김하성 선수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형이 제일 마음 아프고
형이 제일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같이 힘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워낙 잘하신 형이고 형이 그런 실수했다 해서 하시고 형이 채수리 잘한다는 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야 더 보여주고 뭔가 증명해야 되지만 형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도 사람이고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게 타이밍이 안 좋게 그냥 다 실점으로 연결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형이 신경 막 써서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형 성격도 워낙 강인하시고 해서 그래서 그냥 아직 시즌 저희 많이 남았으니까 같이 서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정우 선수는 전날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젠데보거치의 타구가 강한 햇빛으로 인해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주자가 쌓였고 결국 말로 홈런이 나온 계기가 된 터라 전날 경기 후 구단 담당 기자들은 이정우 선수에게 찾아가 관련 내용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로선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 경험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취재진이 다음 날인 오늘 경기 전 클럽하우스에서 이정우 선수를 만나 전날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정말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근데 한 번 경험했으니까 두 번 실수는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네. 또 어제 같은 경기 시간에 또 홈경기로 처음 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환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저만 그렇게 안 보이는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은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 어제 그 키튼윈 선수한테 뭐 사과했다는 뭐 기사를 봤는데 맞아요? 해야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실수하면 투수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냥 뭐 가서 사과했던 것 같아요. 뭐 한 경기여서 사실 한 경기이기 때문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한 경기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투수 입장에서는 또 다 자책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팀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그게 결정적인 점수가 돼서 저희가 졌으니까 뭐 누굴 탓하라고 하면 솔직히 저를 탓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또 팀한테 더 제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 상황이 어떠하다는 건 좀 미리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듣는 것보다 좀 훨씬 심해서 그냥 제가 못 잡았죠. 제가 못 잡았어요. 치는 순간 안 보였는데 그냥 스위스판 맞는 순간부터 저는 공을 잃어버렸어가지고 공이 떴을 때 이제 락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잘 못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치는 대로 치고 있는데 그냥 공이 땅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치는 거를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하고 있긴 한데 아직 경기 시즌 초반이고 많은 타석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뜨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런 한국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들을 좀 경험을 했었을 것이고 네. 그렇다고 또 진짜 어떤 한 순간에 딱 맞아가 나가면서 그게 또 맞아요. 풀리잖아요. 네. 항상 초반에 항상 잘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서 초반부터 잘하고 싶어서 막 훨씬 더 기술 훈련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초반에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으니까 다시 그냥 더 좋아지려는 생각하면서 다시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거의 그래도 해를 등지고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바로 앞에 두고 수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같아서 그것도 제가 빨리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연습할 때부터 더 일부러 햇빛으로 가서 수비하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두 번 실수하면 안 되겠죠. 오늘도 경기 후 밥 멜빈 감독과의 인터뷰 때 한 외국 기자가 1회에 이정우 선수가 크로네워스의 중앙 담장 상단을 맞추는 타구를 잡아야 했는데 그걸 못 잡아 2루타를 내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밥 멜빈 감독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Hit the top of the wall, he's going full speed. If he makes that catch, it's going to be probably the highlight of the day. That's a tough one. 오라클 파크는 맥코비 만을 백그라운드로 둔 아름다운 경기장입니다.
보는 건 아름답지만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다양한 자연의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천 스카이돔을 홈으로 사용했던 이정우 선수한테 지붕이 없는 홈구장 적응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경기까지 이정우 선수는 이제 10경기를 치렀을 뿐입니다. 참 경기 전 더그아웃에선 선수들의 다양한 세리머니가 펼쳐집니다. 이정우 선수도 약속된 선수들과는 몸을 흔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응을 해 나가는데 항상 눈에 들어왔던 게 로건 웹이었습니다. 로건 웹은 이정우 선수를 만날 때마다 그의 볼이나 머리를 만지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She's got beautiful hair. Just thinking of a handshake, and I just thought, nice and easy, touch his hair. He loves it, so it's good. I gotta get him to touch my hair, though. I got long hair too, so we'll incorporate that.